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인천 남부시장 골목 가장 안쪽, 간판도 제대로 달리지 않은 낡은 국밥집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박정순, 올해 68. 구부정해진 허리를 겨우 펴며 가마솥 아래 불을 지피는 이 여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등엔 평생 뜨거운 육수를 다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얼굴엔 삶이 새겨놓은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정수는 김이 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레 차려 선반 위에 올립니다. 그 앞엔 액자 하나. 사진 속 청년은 22살쯤 돼 보이는 젊은 얼굴로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순의 외아들 박민준.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고 전단지도 붙여봤고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녀도 봤지만 아들은 그냥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순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서툰 손가락으로 카카오톡을 엽니다. 아들의 번호. 10년째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그 번호로 오늘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들, 오늘은 날씨가 춥구나. 밥은 거르지 마라. 답장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도 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때로는 2번. 날씨가 어떤지, 오늘 국밥이 잘 됐는지, 시장 사람들이 안부를 묻더라고 이런 말들을 혼자서 계속 보냅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엔 안타까워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정순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정순 할매,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됐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정순은 그냥 웃습니다. 놓긴 왜 나. 걔가 어디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아마 자식을 키워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정순의 국밥은 유명합니다. 아주 오래된 단골들은 이 동네에서 저 집 국밥 맛이 제일이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래 끓이고 재료 아끼지 않고 손님이 남기면 속상해하고 다 먹으면 괜히 뿌듯해하는 그 마음이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정순의 국밥 한 그릇에는 그녀의 인생이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아들 키우며 새벽마다 끓이던 그 마음, 아들 사라지고도 계속 끓여온 그 마음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보상을 받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순의 가게는 임차권만 있고 건물주와의 계약서는 낡고 불분명했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용역업체 직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엔 말로만 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보상도 없으니 괜히 시간 끌지 마시고요. 그러다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영업 방해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려 하면 입구를 막았습니다. 가마솥 앞에 쓰레기를 갖다 부어놓기도 했습니다. 최 부장이라는 자가 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특히나 막무가내였습니다. 할머니, 나이 드셔서 눈치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곧 포크레인 들어오는 거 모르세요? 정수는 당해냈습니다. 처음엔 버텼습니다. 이 자리에서 30년을 장사했고
아들이 돌아오면 찾아올 곳이 여기뿐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발길이 끊겼고 전기와 수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밤사이 간판이 뜯겨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절망이 가장 깊어진 어느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혼자 주저앉아 있던 정수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와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 엄마 나 배고파. 보고 싶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내고 나서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넘게 누군가를 먹여 살리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가 배고프다고 말하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차들이 들어온다고. 그냥 차가 아니라 검은색 외제차 5대가 줄을 지어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번호판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선두 차량이 정순의 국밥집 앞에 멈추더니 뒷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38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양복 하나가 범상치 않았으며 뒤따르는 수행원만 10명이 넘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시장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강도진, 글로벌 투자그룹 제우스의 회장, 국내외 자산 추정 100조 원대, 경제지에서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수차례 선정된 인물. 그 사람이 인천 남부시장 골목에 낡은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게 안에서 청소를 하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수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를 모릅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기억 속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수행원들이 뒤에서 멈추고 그 혼자 정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래 걸렸습니다. 정순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여기 이 골목에서 어머니가 국밥 한 그릇 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흐릿한 기억이지만 났습니다. 20년 전 눈이 오던 겨울날 골목 어귀에 누더기를 걸친 소년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16살쯤 됐을까?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데려다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말 한마디 없이 그걸 다 먹었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정수는 또 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소년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진 기억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없었으면 자기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거라고. 아무것도 없던 자기를 사람 대접해 준 것이 그 국밥집이 처음이었다고. 성공하고 나서 꼭 찾아오려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다고. 그리고 그날 아침 최 부장과 용역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가게를 비우라는 최후 통첩을 가지고. 그런데 국밥집 앞에 검은 차들이 늘어서 있고
낯선 남자들이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최 부장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려는 사이 도진의 수행원 하나가 다가와 조용히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최 부장이 서류를 받아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사의 최대 주주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우스 홀딩스로. 사실상 도진이 그 사업 전체를 인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최 부장은 이제 도진의 회사 아래 있는 하청업체 팀장이었습니다. 도진이 최 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어르신한테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는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차갑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은 목소리였는데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최 부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걸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다시 정순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정수는 그제야 무너지듯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버텨온 사람이 비로소 기댈 곳을 찾은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진은 정순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도진이 이 국밥집을 찾는데 20년이 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가게 이름도 정순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 어딘가 시장 골목이라는 것과 국밥이었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 단서로 수소문을 이어오다 어느 선에서 멈추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실종신고 기록이었습니다. 박민준의 실종신고, 정순의 아들. 도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안다고. 어린 시절 자기가 이 골목에 처음 나타났던 그 직전 날 골목 어귀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자기를 감싸주었다고. 그 아이가 민준이었다고. 민준이 때문에 이 골목을 알게 됐고 민준이 데려다준 덕분에 그 국밥집에 올 수 있었다고. 민준이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민준이었다고.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지기 직전 누군가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자기 앞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아들이 남긴 마음이 20년을 돌아서 자기 앞에 와앉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소식은 아직도 모릅니다. 도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계속 찾겠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기다리자. 그리고 얼마 후 시장 한켠에 새 건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순 식당,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환영합니다. 도진이 지었습니다. 정순의 이름으로. 돈이 없어도 되고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배가 고프면 들어오면 됩니다. 개업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앞에 국밥을 내리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도진은 바쁜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정순 식당에 들렀습니다. 수행원들을 차에 두고 혼자 들어와서 줄을 섰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정순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부탁드립니다. 정순은 픽 웃으며 손을 뻗어 도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68살 할머니가 38살 대기업 회장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정수는 매일 아들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들, 오늘 정순 식당에 사람이 많이 왔다. 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압니다. 허공으로 날린 말이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보낸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닿는다는 걸. 20년 전 한 그릇의 국밥이 20년을 돌아 기적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시장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골목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아들 번호로 보낸 카톡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을 돌아 기적을 불러온 이야기를, 그리고 덧붙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뭔지 알아? 밥 한 그릇이야. 진심으로 차려낸 밥 한 그릇.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정순 같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이렇게 따뜻한 것들로 찾아오겠습니다.